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학 시절의 선교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기도하고 참여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년도에 진행될 선교 캠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먼저 기록해 나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획하고 논의하고 기도 제목 잡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미리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본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나의 미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무엇이라 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타 문화권으로 갈 때 선교라고 단어를 씁니다. 같은 문화권일 때는 전도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선교 캠프를 우리 대학 선교국 산하에 계속 진행을 할까요?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것이 있지 본질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따서 그걸 확대시켜서 전도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도 되어지는데 선교도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걸 이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째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심이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심인데 그
내용과 실제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 자신의 껍데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나는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우리 집의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처음 믿는 사람, 믿음의 1세대라는 말을 쓸 때 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알리고 복음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거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실수 전부 다 전도 선교에 다 쓰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기어이 이루셨습니다. 왜? 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번에 선교 캠프를 나가게 되는 지역과 나라의 대략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 지금까지 되어졌던 것들 중에 세밀한 부분까지가 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유 목사님 모시고 그 지역 전부 다 집회를 다 수차례 다녀오면서 봐왔던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를 또 보도록 인도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필리핀이죠. 특별히 필리핀은 두 지역을 갑니다. 마닐라하고 팔라완. 근데 필리핀은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곳은 필리핀입니다. 한 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유가 있겠죠. 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 기질들이 굉장히 선교와 전도에 활용되기 좋은 기질들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선교 전략적 차원으로 필리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죠. 하이 클래스에서 로우 클래스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편만하게 전도운동 되어지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갔죠. 모세도 추방됐죠. 다윗도 쫓겨났죠. 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눌리게 되고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업신여기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RCA 집회 때도 보셨고 확인하셨겠지만 우리는 살리는 무관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선교 전략으로 봤을 때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역사적인 부분이 뭐가 있죠?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주교가 주 국교처럼 되어 있어요. 국교라고 말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상위 클래스인 사람 나타나면 굉장히 협조적이 됩니다. 대신에 본인들끼리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향들이 지금 세대에는 굉장히 국제적인 소통이 잘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자체 내에서도 자발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는 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몇 가지 종교가 필리핀에서 붙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좀 더 효율 가치가 많은 것이죠. 약 300만 원을 선교비를 받아도 미국에서 300만 원 선교비를 받는 거하고 필리핀에서 300만 원 선교비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닐라에는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도 김인기 선교사님하고 박준석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 전부 다 어떤 사역 방향을 가지고 계시냐면 후대를 양육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근데 박준석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필리핀 현지인 분들을 빨리 자립시켜서 그들을 리더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셨어요. 김인기 선교사님은 미션홈 사역을 쭉 하시면서 아마 지금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리핀 마닐라는 필리핀 대학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항상 꼽힙니다.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러면 필리핀 대학은 필리핀 대학교를 나왔다 하면 미국, 유럽 쪽 대학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늘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대학은 필리핀 내 수재들도 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권에서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이번에는 캠프를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쪽 시스템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이 마닐라는 렘넌트 사역하고 현지인 제자 사역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색 있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고 특색 있게 한다는 표현을 목사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마다 사역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마다 각각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심을 두시는 부분이 달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대화를 하지 않고 갈등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이 보는 특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의 현장을 전문성 있게 살리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면 될 겁니다. 세 번째, 팔라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리핀 나라에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다. 필리핀이라는 나라 안에는 약 3,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긴 섬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빈민층과 장애인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들도 정혜권 선교사님 일찌감치 팔라완에 자리를 좀 잡으셨고 그쪽 사역을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고 예원교회에서 팔라완으로 예원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현지 아이들 교육하는 렘넌트 교육 부분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불어서 이제 우리 중부권에서도 목회를 선교로 방향을 바꾸신 목사님이 가 계셔 사역하고 계시고 그래서 팔라완 지역은 굉장히 참 선교의 마음이 많이 담기는 그리고 농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RTS 신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있는 RTS와 제휴해서 같이 이 전도운동과 제자 양육, 현지인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서 본다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팔라완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사역 현장이 있는지를 보고만 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세계에서 하게 될지를 좀 참고하게 되는 좋은 현장입니다. 기도 또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참고로 팔라완은 그래서 최근에 개발 대상지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꼭 참고해야 될 게 정치 상황입니다. 한국과 북한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말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100% 공산 독재 국가 북한. 요게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되어진 모습이죠.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역전해서 올라갔어요. 한국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지하 자원의 70%는 북한에 다 있습니다. 철광석부터 해서 구리, 아연, 기타 등등이 다 있어요. 남한은 30%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넘어갔죠. 이거를 이념의 승리 또는 체제의 승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반 사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은 북한이 훨씬 못 살죠. 월북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잘 사는데 넘어갑니까? 아니요. 못 살겠다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근데 탈북한 사람이 훨씬 많죠. 왜 그렇죠? 제대로 먹고 자유를 향해서 찾아온다고 넘어오잖아요. 북한 넘어간 사람 말은 북한의 자유를 원해서 넘어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체성 찾고 싶어 한다고 갔어요. 근데 남한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은 자유를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디가 더 잘 삽니까? 비교가 안 되죠?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잡았던 대만, 중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공산주의 체제를 수호한 중국. 그러나 경제는 반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대만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대만이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경제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은 반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생산했던 생산품, 제조업 중에 상당수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도 대만하고 정식 수교를 맺었다가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대만하고 소원해진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그럼 대만 국민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 이산 가족들, 북의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북한을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하기 위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요. 대만도 똑같아요. 대만에 세계적인 굴지의 컴퓨터, 반도체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1, 2위가 대만에 있는 T로 시작하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회사예요. 그렇게까지 성장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을
회복하겠다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정체성은 30%도 안 된다는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위치가 경제적인 것 이외에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국민 언어로 도서책이 출판되는 나라가 대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신간이 뜨면 다음 주에 대만에 신간이 나와요. 그 정도로 대만의 지식층과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반대죠. 그럼 그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놀랍게도 이 대만은 나중에 공부를 좀 하라고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도교와 불교와 토속 종교가 5개 있어요. 그런데다가 대만의 주류 지식층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에도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대만에 우리는 김광환 선교사님과 고봉섭 선교사님, 몇 년 전에 타이페이로 파송받으신 신대웅 선교사님, 타이페이는 최 선교사님도 있고 몇몇 분 더 계신데 이분들이 타이충, 가오슝, 타이페이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대만어로 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대만어로 하면 대만 토속민들이 해왔던 말이 아니라 번체를 얘기합니다. 중국어 간체가 아닌 번체. 우리가 주로 한자를 쓰면 전체를 다 쓰잖아요. 그 주로 번체와 연관돼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쓰는 것들은 간체라고 약소화시켜서 따로 문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번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이죠. 참고로 여기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국의 구정 기간을 이용해서 15년 이상 매년 집회를 했었어요. 대만 집회.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우리 한국에는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해외 현장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대만이. 비행기 시간으로 1시간 반 하면 2시간 하면 가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랩런트들이 대만 집회에 참여해서 현장 캠프하고 했었던 곳입니다. 너무 소중한 선교사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타이베이 갈 텐데 신대웅 선교사님이 옛날부터 대학생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가서 함께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타이페이 국립사범대학교에서 3년인가 4년인가 유 목사님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봐져요. 인도네시아.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국가입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모슬렘 때문입니다. 무슬림 같은 말인데요. 이슬람 종교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슬람교라고 하지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침공을 했었고 독립도 지켜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섬을 보유한 나라라고 명칭이 되죠. 12,000개 섬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인도네시아 국가 이슬람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주는 기독교 인이 약 8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독특한.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예전에 살아계셔서 만날 때 유 목사님, 인도네시아가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저는 본다. 이쪽 사역 꼭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데 지하 자원이라고 하면 땅 속에 있는 자원이라고만 듣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산품이나 모든 첨단품은 광물 자원에서 다 뽑아 나오는 것들이죠.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재원, 삼성부터 주요 재벌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고 이분들 통해서 한인 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유 목사님 초창기에 93년부터 4년 사이인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카르타에. 그러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서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돼 있을까요? 예, 거의 이 비협조적인 상태가 돼 있겠죠. 그리고 주재원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왔다 갑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도 우리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 평신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 사역을 하고 나오고 한 경험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김종욱 선교사가 자카르타에서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죠. 이번에도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참고할 거는 이 인도네시아 국가 담당자가 우리 최모세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인이 80%가 넘는 그 주, 거기가 마나도라고 하는 주입니다. 이 주에 사역을 정지태 선교사님께서 함께 진행해 나오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별도로 오천노 목사님께서 김종우 선교사와 사역도 했고 정지태 목사님하고도 사역을 했고 오천노 목사님 이쪽 사역을 정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자카르타 이번에 김종우 선교사로 우리가 캠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같이 아시고 현장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 브리즈번. 호주는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초창기 사역들이 말입니다. 시드니에서부터 한인교회를 발판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초창기에 수차례 집회를 가시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시스템이 쭉 뿌리를 내렸는데 이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주진호 선교사님은 왜 그러면 하필 브리즈번으로 갔느냐? 연고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시드니에 터를 잡았는데 브리즈번이 그나마 그 호주에서 유명한 도시 중에 한 곳인데 비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주진호 선교사님 가실 때 주저앉고 브리즈번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이 부분 파송할 때도 우리 대학에서 같이 파송해서 보내드렸죠. 그야말로 렘넌트를 세워서 현장을 세웠고 교회도 확산되어졌고 이제는 주진호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호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렘넌트 사역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가는 겁니다. 다만 이 호주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이 진행됐지만 현재 호주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이종환 목사님 교회 현재 이정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2세대로 바톤 터치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진호 선교사님 그 사이에 심부름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 호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브리즈번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브리즈번은 바누아투 그리고 솔로몬 제도 이런 곳으로 가는 비행편이 시드니보다 많은 곳이 브리즈번이에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쪽에 있는 쪽에 있는 현장에 문이 되는 겁니다. 브리즈번에서 가는 비행기가 더 많아요, 시드니보다. 그러니까 브리즈번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태평양 쪽 그 원주민들, 남태평양 쪽에 있는 엘리트들이 브리즈번과 시드니 오기 전에 브리즈번을 통과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교통의 문이라고 할 때는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다 하는 말이 되고, 호주는 당연히 영국 문화가 정착이 된 곳이지만 토착 원주민과의 굉장한 싸움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 사이에 후대들을 우리는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에 있다.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7 현장 중에 가장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교통의 요지가 브리즈번이기 때문에 문화적 복합성을 볼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굉장히 처절한 영적 문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감추어져 있는데 뚜껑 열기 싫어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이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요런 네 나라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가죠. 결국 이거는 렘넌트 사역으로 뚫을 수밖에 없고 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통해서. 결론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각 나라와 지역과 세부적인 부분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숙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 안 드려요.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조사를 하냐? 당연히 역사적인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행사도 있고 스타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공부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부분으로 먹고 살고 있는지, 어떤 흐름의 경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이 지역에 특별한 질병들이 있는지, 그리고 영적 문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보편적으로 똑같은데 특별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타이페이를 가면요, 안과 의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눈이 안 좋다는 말이잖아요. 안과 질환이 많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일본을 가도 어떤 지역에 안경점과 안과 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상가 형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어떤 지역 가면요, 산부인과가 모여 있어요. 피부과가 모여 있는 것도 많고, 목포 어디로 가면 또 피부과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자기들끼리 그렇게 개원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과 영적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쓰는 욕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남 지방에 문둥병자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소록도에는 현재 한센병 환자는 없습니다. 치유된 남은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아서 갔죠.
그 전라남도, 경상남도 쪽. 그때 그쪽 동네 사람들 용기 문둥이었어요. 에이 문둥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욕설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쓰는 욕설이 어떤 것들인가? 어른들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욕들을 많이 쓰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사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면 모르는 대로 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로 무엇으로 일탈하느냐? 지금은 뭐 PC방, 본드, 심지어 마약도 가고 클럽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유튜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많고. 근데 옛날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탈급에 나이트 가는 거였고 더 그래봐야 뭐 딴 아들 두드려 패는 거였고 가출하는 거였고 가출해서 아무데나 딴 데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였고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 나라와 이 지역은 주로 어떤 것으로 일탈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사한 영향이 좀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그 다음 성경 구절과 메시지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겠죠. 나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 요렇게 되고 나서 선교 현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미리부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외국을 나가면 이 부분을 관심 깊게 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선교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 조사하면 자기들 얘기가 같지만 사실 내 얘기거든요. 나의 이야기. 이번 선교 캠프를 갔다 오면 나의 인생 스토리가 어느 정도 새롭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를 다녀오는 모든 랩런트들 또 가기 전에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알수록 볼 수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가는 것으로 특별히 내가 인도받아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이 성경 구절로 귀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축복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하며 감동적이고 너무나 명쾌한 선교 캠프가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캠프를 주관하는 모든 리더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명쾌하게 보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로막는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며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순서 저희 브리핑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순으로 각 나라에 대한 캠프의 방향과 나라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소개와 그 브리핑이 마친 이후에는 제가 전체 스케줄을 좀 소통해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리핀 전체 담당은 김기민 목사님이시고요. 그 안에 마닐라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팔라완을 지금 담당하게 된 윤지용 목사라고 합니다. 팔라완 같은 경우에 우리 김창혁 목사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셔서 제가 쉽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간단하게 짧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나라 소개, 또 캠프 일정 방향, 그리고 세부 행정 안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안에 말씀하셨듯이 총 7,000개의 섬이 있고요.
7,000개의 섬 중에 네, 갑자기 음악이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팔라완은 가장 큰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필리핀 전체 지도인데 왼쪽에 팔라완 섬이 동그랗게 그려진 게 길죠. 대한민국보다 깁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확대된 데인데 제가 이번에 그 김기민 목사님과 함께 이 팔라완과 같이 또 마닐라에 그 예비 캠프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마닐라를 제대로 가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 그에 비해서 팔라완은 정말 순수하구나 아직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적이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이 돼 있는 팔라완이고요. 여기 보시면 크게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눈 것은 지금 팔라완에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김기민 목사님과 여기 대학생 때부터 인도받으면서 따라다녔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밑에 그 이 아볼란 지역에 대학교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팔로완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방향 속에서 이제 소통하고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볼란 쪽에 이민봉 선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RCC 대학과 또 고등학교와 또 현지 메인 사역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 여기 이제 아볼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보면 푸에르토 프린세사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공항이 있고 제일 발전된 도시입니다. 팔라완의 어떻게 보면 수도 같이 중심 도시인데요.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예원교회에서 농인 사역하는 그 센터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RTS가 역시 이 공항 근처에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지금 이제 새롭게 예원교회에서 파송된 그 탐 선교사님이 여기를 이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과 중부 지역은 이제 탄탄하게 시스템이 확립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북쪽이 지금 시스템이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만 여기만 보고만 하면은 팔라완 전체가 끝난다라는 방향 속에서 지금 로하스, 여기 영어는 록사스라고 써 있는데 로하스라고 빨간색이 있지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 왜 이 지역을 선점했냐 하니까 북쪽에 엘리도,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그 엘리도와 또 뭐 왼쪽에 포트발튼, 산비센테 다 가려면 로하스라는 지역을 꼭 지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심지이지요. 그만큼 로하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에 시스템을 지금 세우고 또 연결된 사역자들이 이제 예비 캠프 때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로하스 지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캠프 일정 및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일날 밤에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주일날 밤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요일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월요일 아침 도착하면 그 PPC에서 위로 로하스까지 올라가는데 한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착해서 이제 좀 쉬다가 저녁에 첫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우리 현지 사역자분들과 또 저희 한국팀과 또 로하스에 있는 사역자분들 또 성도분들 전체 모임을 하게 되고요. 월, 화, 수 3일 동안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캠프 메시지가 나오고 현장 전도 캠프를 나가고요. 3일차에 캠프 메시지와 함께 저녁에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엘리도에 관광을 가고요. 금요일 날에는 그 다음날 토요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항 근처 PPC로 내려와서 저희 전체 모임 갖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캠프의 방향은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하스 지역에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한 복음 선포 및 다락방을 확정 짓는 우리 다락방 확산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집회를 통해 우리 한국 랩런트들이 가벼운 어떤 춤이나 공연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또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다락방 지속을 위해 이제 복음 편지 훈련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세부 행정입니다. 이 오른쪽부터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 공연이나 전도 자료 제작, 영어 구원의 길 워크샵
여러분들께서 영어로도 구원의 길, 이제 영어로 한번 전해보는 또 체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하려면 합숙을 한 1박 2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하는 것을 보고 좀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오시면 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건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거부당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 연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비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는 130만 원이 공식 회비이고요. 이제 가서서 뭐 간단한 간식이나 뭐 쇼핑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긴 할 건데 그때 내가 좀 조금 쓸 수 있는 뭐 보통 5만 원이나 10만 원 가져오시더라고요. 네, 더 가져오실 분은 가져오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선교 캠프 준비하는데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비는 알아서 개인이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제 카톡으로 또 방에 소통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상 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은 예, 대만 있죠? 예, 최병준 목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대만, 저희 잠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목사님께서 하기로 되셨는데, 일이 있어서 못 와서 제가 대신 브리핑 해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대만 예비 캠프를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대만은 제가 2007년도에 한번 전도사 때 캠프를 갔던 적이 있는데, 대만이 인구가 우리나라의 반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300만 정도 되는데 대만은 수도 타이페이 맨 위쪽, 그 다음에 타이중 가운데, 그 다음에 까오슝 이렇게 세 도시로 해서 보통 캠프를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대학 선교 캠프에서 가는 이번 캠프는 대만의 수도 우리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 다음에 예원교회, 그 다음에 선교교회, 그 다음에 선봉교회, 이 4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3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중심으로 연결된 몇 곳의 대학을 지금 캠프하려고 이번에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했고요. 캠프 일정은 우리 대학 수련회 마친 그 다음 주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게 되고, 방향은 기초 메시지 확립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사명자들이 영접을 넘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전체의 그림을 함께 그려주는 캠프로 인도받고자 하고요. 참석하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그 현장의 사명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눈을 열고 또 현지에 있는 교회의 사명자들에게는 5기초 메시지 확립 및 맞춤 캠프를 통해서 영접 운동만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내가 있는 캠퍼스와 지역 현장을 파고드는 말씀 운동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림 가지고 타이베이의 30개 대학과 대만의 160개 대학과 전 세계의 2만 대학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대학 시스템들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대만 전체의 대학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각 교회의 대학 청년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세우는 곳에 좀 우리가 마음을 담고 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저희가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대만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대만에서 유명한 그 도교, 그 다음에 또 불교, 사찰 두 곳을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현장 탐방하면서 대만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시간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통교비는 원래 저희가 말했던 대로 한 130만 원 같고요. 거기에는 항공권, 숙박 비용, 그 다음에 교통 비용, 식대 모든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대만은 현재 무비자 입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국 시 자가 키트를 나눠주긴 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질병 의심될 때 자기가 하는 거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대만 현지에 뭐 보고를 한다거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 없고, 혹시 자기가 걸리면 그냥 자기 혼자 숙박 시설에 그냥 남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와는 별 관계없이 이번에 대만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행정에 관한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차후에 우리 훈련 일정을 좀 정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시는 분들은 그 현장을 좀 더 조사하고 이제 앞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카톡방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대만 현장에는 그 집중팀 몇 개를 좀 만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 한 70일 정도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면서 대만과 또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마닐라를 지나쳐 갔네요. 김기민 목사님께서 필리핀 마닐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마닐라는 우선 학생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 캠프 갔을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좀 소통하기를 사역자 중심으로 들어와서 지금 대학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확립하고 좀 세워가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로 지금 소통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마닐라 같은 경우는 3개 지역, 남부, 중부, 북부 지역으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월, 화, 수 일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부에는 황인목 선교사님, 중부에는 김현덕 선교사님, 북부에는 김현수 선교사님을 세워서 그쪽에서 구심점으로 대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역자로서 우리가 좀 함께 하고자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 내에서는 12월 20일 날 신남선 선교사님과 함께 그 4분이 좀 소통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좀 준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존에 광고됐던 부분들은 학생들이 같이 갔을 경우에 비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사역자 분들만 소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실비에 맞춰가지고 좀 새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갔을 때에도 저희가 20-3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제 마닐라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다른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택시를 탔는데 왕복 5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과 그냥 한식으로 식사 한 끼 하는데도 550페소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0원 한 끼에. 생각보다 굉장히 마닐라가 지금 많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지금 뭘 사 먹기가 되게 부담될 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만큼 많이 이렇게 좀 비용이 저렴해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사역자분들이 좀 최대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실비하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 공지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곽동호 목사님 같이 동참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윤지영 목사님 같이 8라운드부터 같이 동행을 할 것인데, 지금은 우선 3명의 사역자가 확정이 되어서 좀 이렇게 그 마닐라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닐라 현장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싹 다 빠지는 바람에 지금 대학이라는 그 사역 현장이나 그리고 실제 대학부가 없는 대학생들이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고 해서 지금 대학 시스템들 다 무너져 있다 하는 어떤 시간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 지역 안에 속해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또 현지인 대학생들 그런 어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인도 가다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서 제일 먼 호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진 목사님 하시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나눠. 네, 우리 2023 호주 대학 선교 캠프 담당 맡은 손승찬 목사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김찬현 목사님께서 다 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의 그런 땅 넓이에 비해서 인구수가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우리 신동원 목사님 PPT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동원 목사님 선생님, 저한테 PPT 보내셨나요? 네 우리 황현진 목사님 PPT 보내주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선생님, 저에게 보내신 게 없는데,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정말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인도네시아부터? 연락 네, 한번 인터넷 먼저 해주십시오. 네. 살짝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고요.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위인가 5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밀집되어져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면적은 한국의 약 19배 정도 되는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1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곳이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갔고요. 그리고 많은 전쟁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여서 이 나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국교는 없고요. 총 5개의 종교 가운데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체제에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86%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가 약 10%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오랜 기간 그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좀 일찍 들어왔고요. 이슬람은 오히려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하는 그런 단체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크게 확산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섬별로 종교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우세한 종교가 마나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많고 또 어떤 데는 이슬람이 많고 이런 형식인데 이제 저기 말라카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수많은 그 테러와 어려움들이 있는 현장이 인도네시아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이 우리
본부에서 또 우리 대학에서 파송 받으신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로 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주재원들 또 우리 동역자님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키우자라는 부분에 원네스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현장입니다. 저는 이제 캠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공지되었던 거하고 일정이 조금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2월 15일 수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밤에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요. 16일 날은 이제 그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탐방, 이슬람 사원이나 박물관 등을 우리가 이제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일, 18일 금, 토에 걸쳐서 우리 자카르타 선교교회 랩런트들과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성경학교 겸 랩런트 캠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일의 주일은 주일 사역을 하게 되고요. 21일 월화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 중이신 까데시 신학교라고 하는 그 현지 신학교와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캠프와 세미나와 초청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자카르타가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인 지역이고 특히 이 까데시 신학교가 있는 지역이 매우 위험한 동네이기 때문에 신학생들 몇몇과 저희 팀원들 가운데 몇몇 다 갈 수는 없고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 캠프를 이제 나갔다 오게 되고 그 외의 인원들은 세미나와 또 우리 현지 신학생들과의 만남들 이런 문화 교류 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세대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페하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발음이고요. UPH 대학교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대학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저희가 전체 캠프를 정리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귀국을 하면 24일 날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교비는 약 14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환율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교비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고요. 지금 이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코로나 확인증, 이제 그 접종을 했다는 확인증을 개별적으로 이제 발부받아서 입국을 해야 하고요. 출국 전에 원래 비자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자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비자를 이제 받긴 했었는데 도착 비자로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개별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차후에 저희 팀이 모임할 때 카톡이나 이런 데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저고요. 전화번호 해주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지도가 인도네시아 전체 지도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승정 목사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예, 나가셔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호주 그 신동훈 목사님. 네. 예, 그 사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좀 띄워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휴대폰이라 가지고 여기서 띄우고 하기가 좀 그래서요. 잠시만요. 이게 많구나. 예, 사진 6장 가 있을 겁니다. 최종 네. 사진 6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준비했던 우리 황현주 목사가 교회 김장 중이라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못한 걸로. 네. 그러면 호주 캠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예, 됐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사진으로. 네, 예. 네, 우리 호주 대학 선교 캠프 발표를 맡은 손성찬 목사입니다. 호주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500만 명 정도의 이제 인구가 살고 있고, 종교로는 기독교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1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삶의 질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삶의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61년부터 작년까지 22%가 감소했고요. 또 교회 감소는 더 심각합니다. 48%의 교회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무종교인은 269%로 지금 증가되어 있는 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고 삶의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 호주로 이제 그 영어 공부하러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일자리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유학을 가는 나라가 호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는 우리 김창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드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시드니의 4개 교회에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브리즈번에 우리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 이번에 저희가 캠프할 교회죠. 그리고 멜버른에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정도 교회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호주는 그 대학이 43개밖에 없어요. 왜 43개밖에 없냐?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조금 낮고, 또 기술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기술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립대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호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립대학교 43개만이 존재하는 게 호주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적기 때문에 캠프하기 쉽겠다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대학의 규모가 굉장히 조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하고 좀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호주를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2017년부터 저희가 4차례 호주를 캠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드니를 시작으로 캠프를 해서 첫 캠프 때 다락방 시스템을 확정하는 캠프를 진행했고요. 또 2018년도에는 그 팀 사역을 통한 제자 찾는 캠프를 시작했고, 또 2019년에는 지속할 수 있는 절대문, 절대 시스템을 찾는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후속 사역과 함께 멜버른을 그 다음 캠프하기 위해서 멜버른 대학 예비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 멜버른 대학을 좀 기도하면서 가려고 2020년 2월에 준비를 하다가 모든 우리 캠프 팀들이 그랬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호주 캠프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멜버른이 아니라 브리즈번 쪽 우리 대학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브리즈번에 가서는 어떤 사역을 하냐?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 이렇게 현장을 또 다른 지역도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의 캠프를 기획하고 있고, 이번에 브리즈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브리즈번 현장에, 대학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를 좀 찾아서 팀 사역하고, 이후에 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도로 좀 준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 대학 선교 캠프 기도 제목을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 참가하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호주와 브리즈번 대학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누리는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대학 선교 캠프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할 제자 찾는 캠프 되게 하시고, 오래된 영적 흑암을 무너뜨리는 캠프 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중직자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중직자, 또 렘넌트 운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화면은 빨리 캡처하셔서 함께 우리 호주 가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갈 이 브리즈번에 있는 대학은 이제 세 군데 대학입니다. 퀸즐랜드 대학과 퀸즐랜드 기술과학대학과 그리고 그리피스 대학, 이렇게 세 개의 대학을 놓고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남겨주십시오. 이번에 호주 캠프가 일정이 최초 공지된 일정과는 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는 2월 14일에 출발을 해서 10일 뒤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이제 항공권이 너무 이제 많이 인상이 되어져서 2월 20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돌아오는 9박 10일 일정으로 저희가 변경하게 되어졌고요. 이 일정이 조금 우리 랩런트들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개강 전날 돌아오기 때문에 3월 2일에 우리 랩런트 다 개강일 건데 조금 이제 부담될 수 있지만, 이 일정이 가장 이상적인 일정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져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로는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 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교회는 지금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있고, 랩런트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실제로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랩런트 중심의 예배 드리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비가 저희 호주가 제일 비쌉니다. 230만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졌고요. 지금 최고로 이렇게 아껴서 2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가서 손가락 빨아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용돈도 조금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겠는데, 좀 호주 캠프의 특징이 워낙 이제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 캠프를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제 대구 중심으로 우리 4번이나 진행되어졌던 호주 캠프의 그런 이제 영적 흐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호주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잘 인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가자들, 지금 오늘 이후에 우리 호주를 선택하시고 호주 캠프를 내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랩런트들, 또 이미 호주 캠프로 등록하신 랩런트들은 우리 12월 5일 월요일 날 오후 9시에 줌으로 호주 캠프 온라인 모임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결되어진 랩런트들은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저는 호주 가고 싶은데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하는 랩런트들은 여기 행정문의 황현진 목사에게 연락하시면 우리 줌 이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입니다. 호주 캠프 전체 세부 일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0일 날 그 세부 일정 목사님 카톡으로 마지막 거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김포공항에도 출발을 해서요. 2월 21일 화요일 날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을 하고 숙소를 가고 현장 탐방을 조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저희는 인턴십을 먼저 합니다. 일정이 이게 월요일 날 가서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돌아오다 보니까 인턴십을 한꺼번에 모으면 좋은데 이게 스케줄 짜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먼저 1차 인턴십을 하면서 호주 현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본 캠프는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금토 2박 3일 대학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페스티벌이나 또 이제 레몬데이로 진행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와 힐스톤 교회로에서 두 군데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월요일에는 이제 가장 이제 랩런트들이 좋아하던데 모던 아일랜드에서 이제 인턴십을 또 진행하고,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수요일날 돌아오는 이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9박 10일이긴 한데 사실 이게 비행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세부 일정이 조금 많이 짧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마음을 담고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애초에 포기하시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장 좋은 캠프로 인도받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주 캠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광고, 이제 일정 광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총 4개 나라 5지역 현장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듣게 되셨을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신청서를 다 받았고요. 받는 과정에 보니까 아직 나라를 결정하지 못한 랩런트 분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오늘 들으신 요 내용들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고 또 혹시나 난 저 나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제 목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당 나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신청서만 작성하셨거나 아니면 신청서도 작성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능하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이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 정리가 내일 밤에 다 되어지면 이제 월요일 날 12월 5일 날 각 나라별 담당 행정 담당하신 목사님들께 여러분들의 신청서와 추천서 그 내용들이 다 전달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나라별로 모임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 카톡방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담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 숫자를 잘못 적었군요. 12월 19일? 27일? 죄송합니다. 잠시 날짜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날짜를 예, 저희가 전체 1일 수련회를 29일 날, 이번 달 29일 날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에는 토요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또 선교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고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전체 차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 온라인 훈련을 단절을 쪼개서 나라별로 모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6일부터 8일에 있을 세계대학 수련회 즈음하여 저희가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체 스케줄은 또 저희가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일 수련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장소는 대전의 모 교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교회 장소는 확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녁 먹기 전에 이 수련회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 또 현장을 두고 우리의 선교적 마인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월 첫 주 토요일 1월 7일, 1월 14일, 1월 28일 설 주간은 뺍니다. 1월 28일 그리고 2월 4일 총 4차례에 걸쳐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한 이 시간과 마찬가지 2시부터 4시 사이에 온라인 선교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전체 훈련은 선교의 일반적인 내용들, 선교의 역사, 선교사로서의 영성들,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나라별 미션을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카톡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현장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리 다 함께 박수하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소거도 푸시고 비디오도 켜시고 인사하시고 저희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